안녕하세요. 샘수 엄마입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절세를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어떻게 맡겨야 하고 이런 걸 알겠죠. 우리 앞에서 이런 내용 봤었죠. 소득세 신고할 때 원칙은 장부를 작성하는 건데 예외로 추정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부 작성할 때 복식부기가 있고 간편장부가 있더라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계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추정 계산은 뭘 추정 계산하는 거냐면 바로 비용입니다. 내가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여서 총 남은 소득이 이겁니다. 내 진짜 남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거에다 세금을 매기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 줬어요. "아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중에 하나를 적용하세요."라고 해 놓은 거죠. 우선 이름부터 단순한 단순 경비율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게 경비율표입니다. 업종별로 아주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죠. 각각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단순 경비율은 엄청 높죠. 80, 90 뭐 이렇잖아요, 숫자가. 근데 기준 경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한 30 있고요. 보통 20 대, 10대 한 자릿수도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낮다는 뜻입니다. 단순 경비율의 예시를 하나 볼게요. 여기 자동차 신품 판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단순 경비율이 92.2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매출이 100이라면 비용을 90을 인정해 줄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남은 소득이 8이네?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적어지죠. 그래서 사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이 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경비율을 많이 빼주니까요. 그럼 듣기만 해도 단순 경비율 너무 좋죠. '나도 단순 경비율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주면 사실 누구나 장부 작성 안 하고 다 경비 많이 인정해 주겠죠. 단순 경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매출이 안 될 때만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세요."라고 정해 놨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 금액이라고 하면 매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1 그룹, 2 그룹, 3 그룹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보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그 기장 의무를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예를 들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6천만 원이 안 되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연 매출이 6천이 넘으면 장부를 작성 안 했을 때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연 2,400 이죠. 월 매출이 200이 넘으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개업을 했는데 개업하자마자 매출이 대박 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개업했는데 올해 매출이 엄청 높다.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냐 기준 경비냐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앞에서 보셨던 간편장부, 복식부기 그걸 나누는 기준과 동일해요. 그래서 각각 업종별로 3억, 1.5억, 1억 5천만 원, 0.75억, 7,500만 원이 안 되면 단순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넘으면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해 개업했을 때에만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준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여기 왼쪽에 이 기준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직전 연도 매출을 가지고 내가 장부를 안 썼을 때 어떤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나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게 단순 경비율이었고요. 이제 기준 경비율이 어떤 건지 볼게요. 아까와 똑같은 표입니다. 보시면 기준 경비율은 엄청 낮죠. 아까 보셨던 이 두 번째 줄 읽어 보세요. 내가 매출이 100 이에요. 근데 경비율이 3.8 이죠. 그럼 약 3을 빼준다고 생각하고 '그럼 소득 금액이 97? 너는 97을 남았구나.'라고 보고 여기부터 세금 계산을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 경비율에서는 주요 경비라는 걸 빼주거든요. 자세한 건 바로 그림으로 볼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전체가 매출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 진한 초록색 이게 이익이에요. 세법에서는 이 매출을 수익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남은 이익을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매출에서 남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내가 그냥 다 빼줄게.' 하는 게 단순 경비율이었어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막 70% 80% 이랬죠. 비용을 그만큼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기준 경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총 매출에서 우선 주요 경비를 먼저 뺍니다. 주요 경비라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딱 들으면 아는 그런 금액들이에요.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서 다 적격 증빙이 필요해요.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 증빙은 이렇게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우리가 뭐 살 때 이렇게 영수증 받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알바비 주고 우리가 영수증 받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법에 정한 대로 신고한 거를 적격 증빙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남은 기타 경비를 빼줄 때 이렇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계 신고하고 있죠. 장부를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니까 이 나머지 기타 경비를 기준 경비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노란색을 그만큼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려운 식이 나오는데요. 사실 세법에서는 미니멈,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작은 걸 이익으로 봐주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한 건 뒤에서 볼 거고요. 여기서는 1 번에 대한 것만 볼게요. 이 1 번은요. 여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그림을 옆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 매출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 아까 1% 붙어 있던 그 낮은 경비율 있죠? 그거를 곱해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단순 경비율은 막 70% 에서 90% 까지 있었잖아요. 경비를 그렇게 빼주는 거고 기준 경비율은 경비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업자는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는요.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출이 얼마건 간에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장부를 작성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의무 가입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한 사람. 이런 사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소득세 신고의 원칙은 장부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 장부를 좀 간편하게 작성하느냐 아니면 진짜 원칙대로 작성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원칙대로 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했을 때 예외적으로 추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예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차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산세로 나타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산세를 먼저 볼게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복식부기 의무자는 규모가 꽤 큰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어려운 회계를 적용해서 장부를 써도 될 만큼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으셨어요? 혹은 간편하게 용돈기입처처럼 쓰셨어요? 그럴 때는 가산세를 매길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식은 이런데요. 보통은 산출세기 20%를 가산세로 매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우리 아까 이렇게 되게 복잡한 거 있었죠. 바로 이걸 볼 겁니다. 이게 소득 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소득 금액이 뭐예요? 여기다 세금을 매기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한테 진짜 남은 소득이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준 경비율 해 놓고 여기 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기준 경비율은 되게 작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작은 그 기준 경비율을 반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경비율이 많이 낮아지겠죠. 내 소득 금액이 이렇게 더 커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도 있지만 이렇게 경비율을 적용할 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칙을 볼게요. 사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기준 경비율을 바로 적용하면 소득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건 좀 방지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도를 준 게 있어요. 그 한도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금액이 100, 매출이 100 이고요. 단순 경비율이 80% 예요. 그러면 경비를 80을 빼줘서 20이 남는다라고 보는 게 단순 경비율이었죠. 그래서 '내 이익이 20 입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 "이 중에 작은 걸로 소득 금액을 칠게요."라고 했는데 당연히 항상 이 단순 경비율로 적용한 게 작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요만큼을 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4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68이 되죠. 그래서 이 기준 경비율을 낮췄을 때 그 계산한 소득 금액 이익과 이 단순 경비율을 계산한 소득 금액에 얼마를 곱한 요 이익. 이 둘 중에 작은 거를 소득 금액으로 봐줄게라는 의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여기서 3.4나 곱하니까 뭔가 금액이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을 낮추는 거나 3.4를 곱하는 거나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20%가 있고요.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크게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를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장부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긴 한데 그래도 간편하게라도 장부를 작성하세요라고 정해 놓은 건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똑같이 가산세 세액의 20%를 매깁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계산할 때 기준 경비율은 대신 차감을 하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배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익이 커지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오겠죠.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가산세를 안 매기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사업자. 올해 처음 개업을 했어요. 내가 2022년에 처음 개업하고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이제 막 개업해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장부를 쓰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그 해에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조건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장부 작성 안 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원칙대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의 크게 불이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산세를 매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금액 계산할 때 크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경비율을 계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산세가 예외인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반으로 깎고요. 그리고 배율도 컸었죠.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런 배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뭐예요? 웬만하면 장부를 작성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익이 있어요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이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데 원칙대로 하셨네요 라는 의미로 기장세액 공제를 해 준다고 했었죠. 산출세액의 20%를 빼주고요. 반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충 간편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고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도 그 배율을 정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복잡한 거는 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얘기고요. 단순경비율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냥 매출에서 단순경비율 뺀 만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내가 1 그룹인지 2 그룹인지 3 그룹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부를 써야 한다면 그러니까 기장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어려운 기장을 할지 간편한 기장을 할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각각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 억이 기준이고요. 매출이요.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업은 1.5억, 1억 5천이고요.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은 0.75억,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작년 매출이 이것보다 넘으면 어려운 복식부기를 써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간편하게 장부를 써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는 장부 작성 안 할래요. 그냥 대충 추정으로 계산할 거예요라면 그럴 때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각각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매출이 이 기준이 안 된다면 경비율 큰 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매출이 이게 넘는다면 쪼끔 복잡했던 그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여기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사실 경비를 많이 인정해 줘서요. 기장 안 하고 단순 경비율을 해도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모두 채용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절로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장부를 작성하니까요. 다만 이 사이 있죠. 장부를 작성해야 하면 간편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이 구간이 기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채용 금액이랑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한 금액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게 되시면 '아 나는 기장을 맡기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직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가산세는 매기지 않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보고 나니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모두 채용 금액은 바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고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용어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아 이제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갑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세금을 알면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내 돈 지키는 세금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